손흥민의 이탈 이후 토트넘 호스퍼는 분명히 큰 공백을 느끼고 있습니다. 팀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손흥민이 떠난 자리를 메우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팬들의 분노를 자아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벌어진 로메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지금도 여전히 주목받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토트넘입니다. 내일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 원정길에 올라 모나코를 상대합니다. 그런데 경기 전부터 불안한 징조가 감돌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던 로메로가 워밍업 도중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제외된 것입니다. 이미 아스톤 빌라전 패배로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토트넘의 불운은 계속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모나코로 돌려보겠습니다. 프랑스 리그 7위를 기록 중인 모나코는 최근 무승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기력은 르브에 맞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직전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T로 맞선 강팀이기 때문입니다. 홈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2골을 넣으며 저력을 입증했죠. 그 경기의 주인공 중 하나는 토트넘 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전 토트넘 수비수 에릭 다이어였습니다. 1-2로 뒤지던 상황에서 다이어는 몸을 아끼지 않는 투혼을 보여줬고 상대 수비수의 발에 머리를 들이밀며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이어 본인이 직접 키커로 나서 강력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죠. 그야말로 다이어다운 경기였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다이어 더비, 디얼 더비라 불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후 혼란에 빠진 토트넘이 과연 이 강력한 모나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의 분수령이 될 이번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6위, 모나코는 리그 7위. 순위상으로는 비슷하지만 팀 분위기와 자신감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맨시티와 대등하게 맞섰던 모나코에 비해 토트넘은 빌라전 이후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경기 전 또 한 번 불안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로메로의 부상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소식이었죠. 팬들은 술렁였고 프랭크 감독의 표정에도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토트넘의 부진은 단순히 경기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떠난 후 리더십의 공백 조직력의 흔들림, 그리고 연이은 부상 악재가 겹치며 팀 전체가 불안정해진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위기를 넘어설 돌파구를 찾는 것.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선수들의 간절함. 과연 이번 모나코 원정에서 그들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토트넘 선수들이 모나코로 가는 원정 항공편에 탑승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로메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나코에 도착한 프랭크 감독은 기자회견을 열고 로메로를 데려오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BBC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토트넘과의 경기 전 인터뷰입니다. 프랭크 감독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로메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름 이적 후 차비 시몬스의 적응에 대해 프랭크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스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클럽, 새로운 도시에 적응하는데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우리 모두 매 경기를 평가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시몬스에게 박스 밖에서 뛰라고 요청했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멘스는 끊임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몬스를 영입하는데 7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존슨도 있습니다. 존슨은 아직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을 넣지 못했는데 프랭크 감독은 스트라이커로서 존슨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존슨의 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슨은 정말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는 지난 시즌 중요한 골을 넣었고
토트넘의 최다 득점자였습니다. 시즌 초반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이제 몸 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는 양쪽 측면 모두에서 뛸 수 있습니다. 쿠두스는 오른쪽에서, 오도버는 왼쪽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공격, 존슨은 몸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쿠두스 윌슨이 양쪽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존슨의 뺨을 때리며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한 건 프랭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감독은 보다 글램 D와 2로 비겼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이 탄탄했고 베이스라인 미들 로우 블록 모두 탄탄했습니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가장 공격적인 팀 중 하나였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보대 글림티를 칭찬하며 내일도 아주 좋은 팀을 상대로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원정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로메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무엇일까요? 로메로가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는 무릎 염증 때문에 출장할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우독 감독도 경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랭크 감독은 두 선수를 매일 평가하며 토트넘 주장 로메로의 부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메로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 뛰면 항상 부상에 시달리고 토트넘에서는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손흥민까지 팀을 떠나면서 토트넘의 공격진은 현재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메로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또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이전 경기에서도 명단에서 제외되자 토트넘 팬들은 분노하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메로가 또 부상을 입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위기에 처한 지금, 그리고 로메로가 완전히 명단에서 제외된 지금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8주가 지났습니다. 로메로는 사실상 새로운 레드 리킹 킹입니다. 하지만 구단에 대한 그의 헌신은 그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어떤 팬들은 또 부상인가 뭘 잘하는 거지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지역 팬들 또한 그냥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는 것 같다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로메로의 부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른 팬은 와, 로메로는 건강이 안 좋아 보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매 시즌마다 부상에 시달립니다. 팬들은 와, 또 부상인가. 2026년까지는 복귀하지 못할 것 같네 라고 외쳤습니다. 로메로를 비판하며 다음 시즌 로메로를 보자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팬의 반응도 재밌었습니다. 와, 우리 완전 망했네 라고 하면서 손흥민이 없으니 공격진이 부족했고 로메로가 없으니 수비진도 허전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도카와 로메로 모두 약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로메로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출전하지 못할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부상으로 뛰지 못했고 이제 겨우 2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로메로, 메디슨 솔란키가 없다면 페폴라도 토트넘을 이끌 수 없습니다. 의료진을 완전히 개편하지 않는 한 이 9번째 팀은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도카를 팔아야 합니다. 그는 훌륭한 선수이고 팀에 많은 것을 가져다 주지만 부상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력입니다. 하지만 그 둘은 항상 출전하지 못하고 그는 로메로를 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와, 몇 달 후에 다시 볼 수 있겠네 라고 하더군요. 토트넘에서 로메로의 부상 문제는 정말 해결이 안 됩니다. 사소한 부상이라도 너무 오래 뛰게 하죠. 와, 또 부상 때문에 뛰지 못하네요. 너무 빨리 끝나버렸네요. 왜 유리로 만든 선수만 사는 거죠?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또 엉망이 될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번 시즌은 그만하자. 지금이 완벽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금요일이 끝났습니다. 시험은 그만하자. 완벽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2달 후에 돌아오겠지만 그때쯤이면 선수 2명이 더 부상을 당했을 겁니다. 이런 구학년은 정말 지칩니다.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선수는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항상 비슷한 시기에 부상을 당하고 국가대표팀에서 복귀해서 결국 부상을 당하는 로메로를 욕하던 토트넘 지역 팬들이었죠. 와, 토트넘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분석했듯이 토트넘은 더 이상 행운을 좇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수비진이 경기를 막아내고 아슬아슬하게 골을 넣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없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트넘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경질되다 호주 출신 감독 NG. 포스테코글루가 10월 18일 현지 시간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첼시에게 0-3으로 패한 직후 경질됐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종료 직후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이로써 시티 그라운드에서 단 39일간만 감독직을 유지한 뒤 짧은 임기를 마감했다. 그는 2006년 찰턴 애슬레틱을 이끌었던 리드 레슬리드의 41일 재임 기록을 깨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단기간 재임 감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포스테코글루는 경질 전까지 수많은 부진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노팅엄 포레스트 100년 역사상 최악의 감독으로 평가받으며 8경기 연속 무승, 그중 6경기 패배를 기록했다. 통계 전문 매체 옵타고에 따르면 그는 2009년 이후 시즌 도중 임명된 감독 중 첫 5경기에서 단 1골만 기록한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 16년 전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앨런 시어로 감독 시절 같은 부진한 득점 기록을 세운 뒤 시즌 종료 후 강등된 바 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가 이끈 팀들은 후반 시작 10분 동안 무려 16실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3-24 시즌 이후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최악의 수치다. 토트넘 홈에서 역전파에 당하다. 영국 런던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넣고도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에 1-2로 패하며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또 한 번 쓰라린 결과를 맞이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며 아스널을 압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던 토트넘은 후반전에 들어서며 창의적인 플레이의 핵심이었던 모하메드 쿠두스가 체력적으로 떨어지자 급격히 흔들렸고 77분에 역전을 허용한 뒤 끝내 방역하지 못했다. 교체 투입된 에밀리아노 부엔디아는 최근 4경기에서 3번째 골을 기록하며 아스톤 빌라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홈팬들은 경기 종료 후 야유를 퍼부었고 이 소리는 지난 1년 동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올여름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도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부임한 이후 팬들의 기대감은 여전히 낮다. 이번 패배는 토트넘의 반복되는 패턴을 다시금 보여줬다. 좋은 출발 후 실망스러운 마무리. 시즌 초부터 본머스 번리 울버햄튼 그리고 빌라를 상대한 홈 경기에서 단 한 경기만 이겼다. 최근 18번의 홈 경기 중 단 3승에 그친 토트넘은 결국 프랑크 감독도 전임자 앙제 포스테코글루와 같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프랑크 감독은 경기 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홈 부진에 대해 해명했다. 우리는 번리 울버햄튼 빌라전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본머스전만 좋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 패배는 상대의 2차례 완벽한 슈팅 때문이었다. 그의 말처럼 아스톤 빌라의 2골은 모두 슈퍼골이었다. 전반 종료 직전 모건 로저스가 박스 밖에서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구글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를 제압했고 77분에는 마티 캐시와 리카딩의 빠른 패스 플레이를 이어받은 부엔디아가 낮은 가마차기로 결승골을 터뜨렸다. 아스톤 빌라는 최근 절정의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역전승으로 그들은 완전한 부활을 선언했다. 모든 대회 포함 5연승을 달리며 지난 여름의 실망을 완전히 털어냈다. 물론 토트넘은 전반 60분 동안 경기 주도권을 쥐며 여러 기회를 만들었지만 2번째 골을 넣지 못한 것이 결국 패인으로 작용했다. 선제골 장면은 완벽했다. 쿠두스의 크로스가 먼 포스트 쪽 주앙 팔리냐에게 연결되었고 팔리냐의 헤딩 패스를 벤탄쿠르가 감각적인 발리슛으로 마무리했다.
2분 뒤 쿠두스가 추가골을 넣는 듯했지만 미키 판더 벤의 롱패스를 받은 상황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전반 30분까지 빌라의 유일한 위협은 마티 캐시의 빗나간 슛 한 번뿐이었다. 2년 전 벤탄쿠르에게 거친 파울을 했던 그는 볼을 잡을 때마다 야유를 받았지만 그 특유의 투지로 로저스의 동점골 장면을 만들어냈다. 후반전 들어 빌라는 더 에너제틱하게 경기를 운영했다. 도니엘 말렌의 슛이 골망 옆을 스쳤고 결국 77분에 부엔디아가 결승골을 넣으며 경기를 뒤집었다. 수비가 걷어낸 코너킥이 중앙의 캐시에게 흘렀고 그는 논스톱 발리로 오른쪽 윙의 딩에게 전달했다. 딩의 패스를 받은 부엔디아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낮게 가마차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 승리로 아스톤 빌라는 승점 12점으로 리그 11위로 도약하며 토트넘 14점을 바짝 추격했다. 이번 주 중 두 팀은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나코를 상대하고 아스톤 빌라는 유로파 리그에서 네덜란드의 고 어헤드 이글스를 만난다.